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가져온 거는 카지노 관련 주들입니다. 네, 일단은 뭐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군들 한 5개 정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중에 카지노에 들어가는 게임기를 만드는 회사를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좀 카지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뭐 코로나19라던가 뭐 중국의 어떤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카지노 기업들이 좀 주가가 많이 죽었었고 실적도 많이 좀 위축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좀 다시 코로나 이후로 좀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코로나 전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회복을 다 해준 그런 상황인데 주가상으로는 아직 많이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돼 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MGM 리조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기업이고요. MGM은 뭐 저는 마카오를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직접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는 기업이실 거고요. 그리고 윈 리조트라는 기업, 그리고 라스베이거스 샌즈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을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세 기업들의 공통점은 라스베거스 쪽에서 좀 시작을 한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라스베거스에 시작을 하긴 했었지만 지금 주력을 하고 있는 국가는 기업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점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코로나 관련한 코로나가 아니죠. 그 카지노 관련한 기업들을 가지고 온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분기별 라스베가스 스트립 GGR이라고 하는데 GGR이랑 항공 여객수 추이를 좀 그래프로 가지고 온 겁니다. GGR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직역을 하면은 총수익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결국에는 그 카지노 회사가 가져가는 돈, 순수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 수익, 카지노가 가져가는 게임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 GGR 그리고 항공 여객수 추이를 지금 좀 그래프화를 한 거를 보니까 이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급격하게 항공 여객수도 그리고 GGR도 급격하게 함께 같이 급락을 합니다. 어쨌든 카지노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카지노를 좋아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유형의 어떤 고객들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에는 VIP 중심으로 그 카지노를 좋아해서 가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 카지노 회사들이 돈을 벌었었다면은 지금은 그래도 관광객 중심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의 좀 이 수입 자체 그리고 관광객들이 돈을 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지금 카지노인데 아무래도 관광객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뭐 코로나 때는 다 이제 비행길도 막히고 뭐 여행이 뭐예요? 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타격을 직접적으로 받은 거는 카지노 관련된 이런 여행 관련한 관광 관련한 사업체들이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카지노 기업들도 좀 이런 그래프와 함께 좀 타격을 받았었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빠르게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오히려 그 코로나 때 당시보다 GGR이 더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항공 여객수 자체도 많이 올라와 있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올라와 있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죠. 회복이 다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카지노 산업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카지노는 여러 좀 국가들에서 많이 이용이 돼요. 근데 국가의 어떤 좀 허용이나 그리고 뭐 규제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이 이제 카지노인데 왜냐하면 또 도박이기도 하고 또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국가의 좀 허용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인데 일단 그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좀 지역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라스베거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라스베거스 그리고 마카오 이렇게 두 국가가 그 투톱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스베거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기업들이 사실 여기에 좀 그 이제 중심을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라스베거스에서의 어떤 그 카지노 수요라던가 그리고 관광객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라스베거스 안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거나 뭔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을 수 있을 만한 행사가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면은 2023년도,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도 많은 좀 이벤트들이 있었고 그 이벤트들이 있을 때
카지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더라라는 그 통계 데이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라스베거스에 이런 그 이벤트들이 있었어요. 뭐 테일러 스위프트의 공연도 있었을 거고, 뭐 그리고 WNBA 파이널스도 있었을 거고, 뭐 페스티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새해 카운트다운이라던가 이런 일정이나 이벤트들이 있었을 때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라스베거스에 방문한 이런 방문객 중에서 79%가 카지노 게임을 이용을 했대요. 네, 그래서 라스베거스에 방문을 한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80% 가까운 사람들이 카지노를 갔다더라라는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요 이벤트로 인해서 유치된 방문객들이 결국에는 이 카지노의 GGR 성장을 좀 견인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카지노 기업들, 특히 라스베거스에서 좀 매출을 내고 있고 거기서 주력으로 좀 수익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라스베거스 안에 어떤 좀 앞으로의 이벤트들이 있을까, 일정들이 있을까를 좀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거고 올해죠. 2025년도에는 얼만큼의 이벤트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와 좀 유사한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UFC라던가 그리고 뭐 EDC 페스티벌이라던가 그리고 뭐 팩 엑스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단 이런 일정들이 있대요. 그래서 보면은 이전에 2023년도와 비슷한 규모로 삼석 인원들이 좀 구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일정들이 있는데 다만 좀 지금 우려라고 할 거는 없긴 한데 조금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안 좋은 건 아닌데 작년에 2024년도에 슈퍼볼이 있었습니다. 슈퍼볼이 열렸었는데 슈퍼볼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슈퍼볼이 얼마나 큰 행사인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슈퍼볼에는 엄청나게 많은 관광객들이 갑니다. 네, 직접 보러 가고 엄청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죠. 네, 슈퍼볼이 있었어서 작년에 엄청난 규모의 사람들이 몰렸을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2024년도랑 올해를 비교를 하면은 작년에 그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YOY 기준으로 했을 때는 좀 플랫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일단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YOY 기준으로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폭발적인 성장이라던가 관광객 유치가 더 많이 이뤄지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좀 유지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라스베거스 안에서의 매출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유지를 할 수 있을 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라스베거스 GGR 같은 경우에는 슈퍼볼의 높은 기저 효과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4%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라고 현재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플랫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큰 폭의 어떤 뭐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 작년 대비해서 그냥 비슷한 정도의 수준, 조금 줄어드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스베거스의 뭐 호텔이나 리조트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뭐 미라지 호텔 같은 경우에 카지노 요거는 지금 리브랜딩에 들어갔습니다. 네, 리브랜딩에 들어가서 2027년도 여기 그 하드락 라스베거스라고 해가지고 요게 지금 리브랜딩 후에 오픈이 되는 그 일정이에요. 네, 그래서 일단은 2024년도 7월 달에 이 미라지 호텔 카지노가 리브랜딩 하면서 2027년도 2년 뒤죠. 2년 뒤에 새롭게 좀 오픈을 하게 될 예정인데 이 미라지 호텔이 그 MGM이 가지고 있는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오픈하게 되면은 MGM이라는 기업한테 당연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2027년도 요거는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련된 뭐 신규 개장이라던가 이런 모멘텀들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뭐 MGM 그랜드 호텔도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정들이 쭉 있으니까 요거는 뭐 관련된 내용이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투톱이 라스베거스랑 또 하나가 마카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라스베거스가 가장 큰 카지노 시장이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마카오가 뛰어넘었어요, 라스베거스를. 그래서 GGR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총 게임 수익으로 했을 때 이제 마카오가 라스베거스를 뛰어넘은 게 2008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지금 발생을 했죠. 이때 크로스가 발생을 해서 마카오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이 나왔었고 이때 코로나 때 한번 쭉 꺾였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이격을 좀 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카지노 매출 규모가 1등인 국가가
지역과 지역이 마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때 한번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때 이유가 뭐였었냐면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고 나서 규제를 강화시켰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조금 뭐 위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다만 이제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카지노라는 트렌드 자체가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기존에는 뭐 시진핑 주석이 좀 집권을 하게 되면서 카지노를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좀 간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돈 세탁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그런 뭐 자본 유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의 원인이다라고 딱 지목을 하면서 규제를 엄청나게 강화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2021년도 그때부터는 아예 뭐 이제 규제를 굉장히 직접적으로까지 하면서 이때 뭐 코로나까지 겹쳤죠. 그리고 뭐 규제도 있었죠. 이러면서 마카오의 카지노가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업 허가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단축을 시키고 그러면서 직접적인 규제를 좀 했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VIP 중심에서 매스 중심으로 매스라고 하면은 관광객 중심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IP는 소규모들 큰 손들 있죠. 네, 큰 손들 중심에서 지금은 관광객 중심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은 같이 함께 이 GGR도 늘어나는 네, 그런 형태로 연결이 되고 있어서 최근에는 굉장히 좀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익성의 측면을 좀 고려를 했을 때 오히려 관광객 중심의 이 고객이 더 유리하다고 해요. 그래서 VIP의 홀드율이 1분기 이제 15년도부터 24년도까지 거의 한 9년 동안의 평균치를 낸 게 홀드율이 한 3.2%였었는데 이 관광객 중심으로 홀드율을 계산을 하니까 24%더라 라고 일단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를 하는 게 결국에는 카지노 기업들한테 더 유리한 상황인데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이제 관광객들이 앞으로 늘어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중국의 소비 심리가 좀 회복이 되면서 양회가 좀 진행이 됐고 어제부터 시작이 됐죠. 양회가 진행이 됐는데 GDP 성장률을 5% 목표치로 일단 맞춰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로 이제 5%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중국의 소비를 좀 회복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회복되기 시작을 하면은 올해 마카오 관광객들도 한 11%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에 대한 전망들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개별 종목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MGM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라스베거스에 본사를 두고 있고 글로벌 카지노 그리고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카지노나 호텔, 레스토랑, 쇼핑몰, 공연장 이런 것들을 결합시킨 대규모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라스베거스의 벨라지오, GMG 그랜드, 만달레이베이 그리고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MGM 마카오, 뭐 MGM 코타이 이런 사업들을 같이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좀 신규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일본 오사카의 통합 리조트 프로젝트를 좀 발표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 말에 일본 정부의 프로젝트 승인을 받아서 이제 아마 2027년 때를 좀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신규 일본의 어떤 MGM 리조트가 새롭게 또 오픈되게 되면은 일본에서의 모멘텀도 이제 국가별로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모멘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것들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매출이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EPS 같은 경우에도 조정 EPS가 컨센 대비해서 66% 이상 상회를 하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어요. 네, 그래서 이 카지노가 생각보다 좀 빠르게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결과였고요. 실적이 잘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거의 뭐 계속 좀 신저가를 한번 또 찍기도 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실적은 많이 회복을 했고 앞으로도 더 회복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주가상으로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길게 봤을 때는 지금이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카오 점유율이 2019년에 9.8%였었는데 작년 기준으로는 15%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빠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신규 동력으로 이제 좀 간주가 되고 있는 게 벳
BetMGM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게임이랑 스포츠 베팅 게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대요. 신규로 좀 매출이 반영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유럽이나 브라질 쪽으로도 좀 신규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스포츠 베팅 쪽에서의 사업부가 좀 성장을 크게 하면은 MGM의 외형 확장에도 크게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전망들이 현재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이 라스베거스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윈리조트라는 기업인데 윈리조트도 마찬가지로 라스베거스를 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이제 회사입니다. 근데 윈 라스베거스 그리고 앙코르라는 이 브랜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윈 마카오 그리고 윈 팰리스 이렇게 마카오, 라스베거스 두 지역에서 좀 운영을 하고 있어요. 1월 달에 라스베거스 슬롯이랑 테이블 드랍액이 YOY 기준으로 증가를 했다라고 이 윈리조트 CEO가 일단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슈퍼볼 때문에 앞서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죠. 슈퍼볼의 높은 기저 효과로 인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플랫한 수준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작년에 그런 기저 효과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괜찮은 구간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마카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또 중국 춘절이 있어가지고 이때 VIP 방문객 수가 증가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호실적이 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플랫한 수준, 그리고 마카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호실적 예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윈 팔레이스 내 대규모 식당가가 신규 개장이 돼서 방문객이 증가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런던 카지노를 좀 인수를 했는데 새롭게 지역을 좀 넓힌 거죠. 런던까지 신규 고객을 좀 확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가장 큰 모멘텀은 요거인 것 같아요. 2027년도에 그 UAE에다가 새롭게 윈 알 마르잔이라는 거를 좀 개장을 합니다. 이것도 카지노 리조트인데 요거를 개장할 예정이에요. 2027년도에. UAE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가로부터 이 카지노 사업을 허가받은 게 지금 윈리조트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독점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어서 하나의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런던 카지노랑 이 UAE에 새롭게 개장하는 카지노까지 합치면은 총 템이 25억 명에 달할 걸로 현재 전망이 된대요. 근데 여기에 글로벌 100만 장자의 40%가 포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VIP 고객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7년도에 이런 개장에 대한 일정 좀 맞춰가지고 그 전에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뭐 하반기라던가 내년 뭐 이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기대감이 조성이 될 가능성들이 매우 높으니까 그 시기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스베거스 샌즈라는 회사인데 주요 사업장이 아시아입니다. 이름이 라스베거스 샌즈인데 주요 사업장은 아시아 쪽이에요. 중국 마카오, 베네시안 마카오, 그리고 더 런던어 마카오, 그리고 페리시안 마카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쪽에서도 마리나베이 샌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라스베거스 쪽에서도 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아시아 시장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최대 카지노 시장인 마카오 내에서 이제 지배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실 점유율이 3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메리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카오가 뭐 중국의 어떤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던가 뭐 마카오에서 정사가 너무너무 잘 된다던가 뭐 그러면은 당연히 점유율을 가장 많이 가져가고 있는 이 라스베거스 샌즈한테 좀 이득이 되겠죠. 네,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겠죠. 실제로 중국의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마카오 카지노 매출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올해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마카오 GGR이 전년 대비해서 6.8%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네, 올해 전체 매출 가이던스가 8% 증가할 걸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마카오 매출이 12% 증가할 걸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대요. 가이던스가 그렇게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유는 마카오에 뭐 베네시안 아레나가 일단 개최가 되고 10월 달에는 NBA 그러니까 베네시안 아레나에서
10월 달에 NBA가 개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이 좀 다수가 있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마카오의 더 런더너가 본격적으로 정상 운영이 될 거고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도 지속적으로 램프업 이후에 점유율 확대가 동반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마카오, 싱가포르, 아시아 쪽에 좀 집중도가 많이 높은 상황이고 특히 마카오 쪽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서 중국 시장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리스크 요인도 있다. 그래서 각자 좀 잘하고 있는 분야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 점에 좀 투자 포인트를 맞춰서 좀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3가지 종목,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